민준이가 처음 그 원룸을 본 건 3월 초. 대학 입학을 한 달 앞둔 때였다고 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민준이는 의심보다 기쁨이 먼저 앞섰대요.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기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건물주 아주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대요. 그게 전에 살던 학생이 좀 급하게 나갔어.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서 내가 싹 치웠지. 그것 빼곤 아무 문제 없어. 건물주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민준이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대요. 하지만 당장 다른 방을 구할 형편도 시간도 없었어요. 결국 민준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삿날 민준이는 친구 2명과 함께 짐을 날랐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을 뻘뻘 흘렸대요. 마지막 짐을 들고 방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는 묘한 냄새를 맡았다고 해요.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음식물 썩는 냄새도 아닌 뭔가 오래된 습한 공기 같은 거였대요.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내려놓았지만 민준이만 유독 그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야, 방 진짜 좋긴 하다. 그래도 혼자 살기엔 괜찮겠네. 친구들은 간단히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저녁 무렵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민준이는 본격적으로 짐을 풀기 시작했대요. 옷장을 열고 옷을 걸고 책상을 닦고. 그러던 중 옷장 매니 선반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해요. 작은 열쇠 하나. 녹슨 흔적이 있는 오래된 열쇠였어요. 민준이는 그걸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별 생각 없이 짐을 계속 풀었대요.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아니, 무사하다고 느꼈다고 해야 하나요? 민준이는 낯선 환경 탓에 잠을 설쳤지만 그저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 밤이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대요. 이틀째 밤, 일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새벽 3시쯤 눈을 떴대요. 잠을 깨게 만든 건 소리였어요. 드르륵, 드르륵. 마치 누군가 서랍을 여는 듯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고 해요. 민준이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어요. 하지만 당하는 고요했고 서랍은 모두 닫혀 있었대요. 민준이는 꿈인가 싶어 다시 누웠지만 등골이 오싹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 놓아뒀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자다가 팔로 쳤나 싶었지만 책상은 침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팔이 닿을 거리가 아니었죠. 뭐야, 지진이라도 났나? 민준이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전날 밤 지진 기록은 없었대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와서 끓여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려 있는 게 보였대요.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샤워를 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김이 남아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더 이상한 건 그 김이 서린 거울에 뭔가 희미하게 써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민준이는 거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도와줘. 아니, 착각인가? 민준이는 손으로 거울을 쓱 닦아냈어요.
그러자 그 자국은 사라졌고 민준이 자신의 얼굴만 비쳤죠. 하지만 민준이는 분명히 봤대요. 뭔가 글자 같은 게 있었다고요. 그날 밤부터 민준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누워있으면 자꾸만 시선을 느꼈거든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4일째 되는 날, 민준이는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대요. 문이 이미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분명히 나갈 때 문을 잠갔어요. 2번, 3번 확인까지 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대요. 누가 들어온 걸까? 도둑? 아니면...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대요. 하지만 민준이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가 달랐거든요. 더 차갑고 더 무거웠어요. 민준이는 방 안을 샅샅이 확인했어요. 옷장, 침대 및 화장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를 보는 순간 민준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아까 옷장 선반에서 발견했던 그 녹슨 열쇠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분명히 그 열쇠를 서랍 안에 넣어뒀는데 말이죠. 누가 들어온 거야? 민준이는 즉시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관리 차원에서 들어온 거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건물주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대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문이 제대로 안 잠긴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건물주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방 안의 움직임 감지 CCTV를 설정했어요. 오래된 스마트폰을 책장 위에 고정시키고 방 전체가 보이도록 각도를 맞췄죠.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앱이었어요. 이제 뭐든 지키겠지. 민준이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새벽 2시 47분 민준이의 메인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거였죠. 민준이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인 것 같지 않았죠.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어 방금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은 어두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초쯤 지났을 때 민준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대요. 화면 한쪽 구석, 침대 옆 벽 쪽에서 뭔가가 움직였던 거예요. 그건 명확한 형체는 아니었어요. 마치 공기가 일렁이듯 어둠이 더 짙어지듯 뭔가가 거기 있었대요. 그리고 그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대요. 영상 속에서 그 무언가는 침대 바로 옆까지 다가왔고 그리고 영상이 끊겼어요. 민준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불을 켠 채로 등을 벽에 기댄 채로 아침을 기다렸죠. 해가 뜨자마자 민준이는 카페로 나갔어요. 방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있는 동안
민준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사를 가야 할까?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이미 냈고 다른 곳을 구할 형편도 안 됐어요. 무엇보다 이게 정말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로요. 저녁 무렵 민준이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간단한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찾아간 민준이에게 할머니는 반갑게 문을 열어줬대요. 할머니, 저 위층에 새로 이사 온 학생인데요. 혹시 그 방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민준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대요. 왜 그걸 물어?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한동안 민준이를 쳐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 방에 전에 살던 학생 말이지. 작년 겨울에 죽었어. 목을 메고 말이야.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건물주 아줌마가 그런 얘기 안 했지? 당연히 안 했겠지. 말하면 방을 구하지 못할 테니까. 그 학생 정민이라고 했나? 참 착한 애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더라고. 밤마다 방에서 소리가 나고 혼자 중얼거리고 나중엔 거의 방 밖으로 안 나왔어. 왜 그랬는데요? 모르지. 경찰도 그냥 우울증으로 결론 내렸다던데. 근데 내가 보기엔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 마지막 며칠은 눈빛이 완전히 달랐거든.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방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더 꼼꼼하게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옷장 선반, 침대 밑, 책상, 서랍.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는 싱크대 아래 수납 공간 맨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얇은 노트 한 권. 표지는 낡고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이걸 읽고 있다면 당신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방에 그것이 있다는 걸. 민준이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건 전 거주자 정민이라는 학생이 쓴 일기였어요. 8월 15일. 오늘 이 방에 들어왔다. 저렴하고 괜찮다. 대학 생활이 기대된다. 8월 23일.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옆집 소음인 듯. 9월 2일. 계속 소리가 들린다. 옆집 아니다. 이 방 안에서 나는 소리다. 무섭다. 9월 10일. 오늘 거울을 봤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았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9월 17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밤마다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는 걸 느낀다. 숨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도 없다. 9월 25일. 오늘 진실을 알아냈다. 이 방에 그것이 산다. 벽 안에. 욕실 벽 타일 뒤에 작은 공간이 있다. 거기에
여기에 뭔가가 있다. 10월 1일. 그것이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그것은 나가고 싶어 한다. 벽 속에서. 하지만 나갈 수 없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뒀다. 옛날에. 그리고 그것은 화가 나 있다. 10월 8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것이 밤마다 내 꿈에 나온다. 그것은 여자다. 아니, 여자가 였다.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나를 보고 있다. 항상. 10월 15일. 열쇠를 찾았다. 옷장 상단 위에. 이게 그것을 가둔 자물쇠의 열쇠인 것 같다. 욕실 벽 뒤 공간을 여는. 하지만 열어야 할까? 열면 어떻게 될까? 10월 22일. 결정했다. 열겠다. 그것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내버려 둘 것이다. 오늘 밤 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노트를 덮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민이는 그날 밤 뭔가를 열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 목을 맨 걸까요? 아니면 민준이는 욕실로 갔어요. 벽을 자세히 살펴봤죠. 낡은 흰색 타일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 구석, 세면대 옆 아래쪽 타일 몇 개가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손톱으로 그 타일을 건드려 봤어요. 그러자 타일이 쉽게 떨어져 나갔고 그 뒤에 작은 금속 문이 나타났대요. 손바닥 2개 크기 정도의 작은 문이었죠. 그리고 그 문 중앙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그 녹슨 열쇠를 꺼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걸 열어야 하나? 민준이는 밤새 고민했어요. 노트의 마지막 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그것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내버려 둘 것이다. 정민이는 그렇게 믿었대요. 하지만 정민이는 죽었어요. 풀어준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풀어주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요? 민준이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벽 속에 갇힌 귀신, 자물쇠로 봉인된 홀령, 비슷한 사례들을 찾았죠. 그리고 한 오래된 블로그 글을 발견했어요. 무속인이 쓴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옛날 사람들은 죽은 이의 원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 때 그것을 작은 공간에 가두고 자물쇠로 봉인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혼의 한은 더욱 깊어지고 봉인은 약해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혹은 누군가를 이용해 빠져나온다. 민준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를 이용해 빠져나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민준이는 같은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더 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결 방법을 찾았대요. 봉인된 홀령을 완전히 보내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 그것의 한을 풀어주는 것. 왜 그것이 그곳에 갇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 둘째,
그것을 강제로 태워 없애는 것. 하지만 후자는 위험하다. 실패하면 오히려 더 강한 원혼이 되어 해를 끼칠 수 있다. 민준이는 결심했어요. 첫 번째 방법을 시도하기로요.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도서관에 가서 이 건물의 역사를 조사했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건물 등기부도 떼어봤죠. 그리고 마침내 20년 전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세대 주택 공사 중 의문의 실종 사건. 20대 여성 일용직 노동자 최모 씨. 공사장에서 사라져. 기사를 읽은 민준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기사에 따르면 최모 씨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직감했어요. 그 여자가 벽 속에 갇힌 그것이라고요. 민준이는 더 조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대요. 당시 이 건물을 지은 건설업자가 최모 씨를 죽이고 벽 속에 숨겼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증거는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해요. 그 건설업자는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죽었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죠. 민준이는 이제 알았어요. 벽 속의 그것, 최모 씨의 혼령은 억울하게 죽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나가고 싶었던 거죠. 자유롭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민이는 왜 죽은 걸까요? 민준이는 정민이의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뒷면, 연필로 아주 희미하게 적힌 글자를 발견했대요. 열지 마. 그것은 거짓말을 한다. 나를 이용했다. 나는... 글씨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마치 쓰다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요. 민준이는 이해했어요. 최모 씨의 혼령은 정민이를 속였던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정민이를 이용해 봉인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리고 정민이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받거나 당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어요. 그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녀의 한을 풀어주는 거였죠. 민준이는 준비를 했어요. 작은 제사상을 차렸죠. 과일, 떡, 막걸리 한 병. 그리고 향을 피웠어요. 밤 11시. 민준이는 욕실 앞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준이는 욕실 문을 열고 타일 뒤에 작은 금속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최모 씨, 아니, 누나, 제 말 들리세요? 침묵. 저는 누나가 왜 여기 갇혀 있는지 알아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아무도 누나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누나를 기억하고 싶어요. 누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어요. 민준이는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최모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민준이가 알아낸 그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누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22살 여자였어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누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요. 갑자기 방 안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민준이의 입에서 흰 입김이 나왔고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누나, 화가 나셨죠? 당연해요. 저도 화가 나요. 누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하지만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누나 자신을.
저는 누나를 기억할게요. 누나의 이름을, 누나의 이야기를. 그러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욕실 거울에 뭔가가 비쳤어요. 민준이는 거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여자, 최모 씨가 거울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슬프면서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준이는 울컥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좁고 어두운 벽 속에 갇혀서. 미안해요. 아무도 누나를 찾아주지 못해서. 아무도 누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거울 속 여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제사상 앞으로 가서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누나, 이제 가세요.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세요. 저는 누나를 기억할게요. 약속해요. 방 안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형광등의 깜빡임도 멈췄죠. 그리고 욕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달그락하는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갔어요. 타일 뒤 금속문의 자물쇠가 저절로 열려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열었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작은 어두운 공간만이 있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느꼈어요. 그곳에 있던 무언가가 떠났다는 걸. 더 이상 그 무게가, 그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작은 종이를 꺼내서 그 공간 안에 넣었어요. 최모 씨의 이름과 생몰년도가 적힌 종이였어요. 작은 추모비인 셈이었죠. 편히 쉬세요, 최모 씨.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금속문을 닫고 타일을 다시 제자리에 붙였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방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리도, 냄새도, 시선도 사라졌어요. 민준이는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달 한 번씩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최모 씨를 추모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죠. 한 학기가 지나고 민준이는 방을 옮기기로 했어요.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사 가기 전날 민준이는 건물주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이 건물 언제 지어졌는지 아세요? 글쎄, 한 25년 전쯤? 왜?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건물 지을 때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물주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 그냥 궁금해서요. 그 사람 최모 씨라고. 그분 가족은 아직도 찾고 계실까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들은 몇 년 뒤에 다 고향으로 내려갔다더라. 찾을 길이 없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너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도 기억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민준이는 다음날 방을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욕실 타일을 뒤 공간을 확인했어요. 자기가 넣어뒀던 종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죠. 잘 가세요, 최모 씨. 편히 쉬세요. 민준이가 떠난 지 몇 주 후 새로운 세입자가 그 방에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었죠. 건물주 아주머니는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방에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최근 세입자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갔거든. 여대생은 조금 망설였지만 가격이 너무 좋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이상한 소리도 이상한 기운도 느끼지 못했대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방 안이 유난히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든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래요. 어쩌면 최모 씨의 혼령은 진짜로 떠났을지도 몰라요. 민준이가 그녀를 기억해주고 추모해줬으니까요.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거나 화나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한이 풀렸을 테니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한 건 이제 그 방에는 평화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작은 촛불을 켜고 최모 씨를 기억한다고 해요. 그녀의 이름을, 그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줘요. 때로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잊혀진다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제대로 추모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한은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죠. 민준이가 보여준 건 용기였어요. 도망가는 대신 그 혼령과 마주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억해준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기운을 느끼거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취하면서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에도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괴담이었습니다.